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는 접수 기간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양도세 완화로 매물 들었지만 매도 매수자 동상이몽.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만에 8.1% 늘어나 거래 부진하며 가격은 보합 유지. 매각보단 부담부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도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습니다. 매물은 분명히 나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아마 집 근처에 가서 부동산에 들려서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다주택자가 물건이 내놓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은 놀랍게도 대답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대답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마 상대적으로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봤겠죠? 저희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물어봤을 건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매물이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매물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열흘 만에 8.1%가 늘어났다는 건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은 늘어났다고 쳐요. 매물이 늘어난 건 매도자 입장에서 안 좋은 겁니다. 경쟁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서 물어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에 해당되는 매물은 별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봤을 땐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나온 건지 그냥 매물이 계속 나온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종부세를 피하려고 나왔던 매물들은 계속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나온 매물이 8.1%라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가 없죠. 거래를 보면은 2월 달에 800건대를 찍고 그 다음에도 1000건대를 찍고 잘 해봤자 4월 달에 2000건이 될까 말까입니다. 서울 기준이에요. 경기도권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7000건, 8000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거래량이 너무나 없는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래 부진하며 가격은 보험 유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래가 부진하면 주로 어떻게 되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주식처럼 거래가 많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다주택자가 사재 끼면 무조건 올라가고 거래가 없으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식 마인드죠. 의외로 엄청 많으신데 문제는 지금 거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은 역대급으로 가장 없거든요. 그냥 거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거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보합 유지라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7, 8개월 동안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침체장은 거래가 지금보다는 많으면서 내려가는 가격에 하나하나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집은 사기 싫고, 그런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집은 사기 싫은데 집은 필요하니까 안 사고 전세를 택하면서 매매가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거래가 많진 않지만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거래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없는데 어느 단지는 신고가, 어느 단지는 하락이에요. 그리고 전세도 이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월세로 많이 밀려났거든요. 근데 전세도 가격이 삼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최악의 시장이 찾아왔다고 봐요. 수년 전에 비하면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시장을 파악하기엔 전 최악이라고 봅니다. 매매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고가가 찍히는 단지가 있고 내려가는 단지가 있는데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면 입주가 가능한 거, 세입자가 껴있는데 세입자가 갱신권도 남아있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갱신권을 방금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전세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월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전세도 아시죠? 3중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아파트가 마지막 실거래가가 10억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이 마지막 실거래가니까 내가 부르는 9억 5천은 싼 거다. 매수인은 생각합니다. 10억은 로얄동 로얄층의 한강뷰에다가 인테리어 풀로 돼 있고 입주가 가능한 거였고, 니네 집은 기본에다가 로얄동 로얄층도 아니고 세입자가 껴져 있으니까 9억 5천이 아니라 8억은 해야 된다. 그러면 괴리가 1억 5천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동상이몽이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근데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땐 거래가 많아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면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중개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손님, 이거는 1에서 얼마고요. 이건 어디서 얼마고, 이거는 3층이니까 싸게 팔렸고요. 이건 2층이지만 향이 좋고 입주가 되니까 비싸게 팔렸고요. 요 집은 1층인데 인테리어에 한 4천을 썼으니까 비싸게 팔린 거고요. 이게 거래별로 나열을 하면은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얘기를 해요. 니네 집은 이러니까 이렇다.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면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각자 이런 상황을 빼먹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떤 상태고 저 집은 어떤 상태고. 즉 다시 얘기해서 거래가 더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선 거래가 필요한데 거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시장의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죠. 하지만 거래가 부진한데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왜냐면 거래가 이 정도로 부진하면 가격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왜? 거래가 이 정도로 없다는 건 양쪽으로 봐도 되는데 한쪽은 사람은 항상 기본적으로 집을 팔고 옮겨가거든요. 맞죠?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집을 팔라고 내놓은 애들이 집을 못 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거래가 이 정도로 없으면 서울에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집을 못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은 늘 있어요, 여러분. 집을 사는 사람, 뭐 신혼부부라던가, 뭐 해외에서 들어온다던가, 이혼을 하셨다던가, 그럼 집이 필요하니까 수요는 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요가 많아지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집을 구할 사람이 없어졌거나 옛날 집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기본적인 이 매도세,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수세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집을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거래가 없고 가격의 보합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거래가 이 정도로 없다는 건 뭐냐면 거래가 이 정도로 없다는 건 팔고 싶은 매물이 쌓여져 있는데 매수인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수인이 많아요. 근데 팔 사람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은 많은데 팔 사람은 적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거래가 부진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엔. 수요가 너무 많으면. 또 거래도 꽤 많아요, 이럴 경우엔. 그런데 거래가 부진하다는 건 팔 사람은 많은데 매수인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둘 다 적거나 매도인은 많은데 매수인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가격의 보합 유지라는 게 뭔 뜻이에요?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다는 거예요.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으니까 어떤 데는 신고가, 어떤 데는 하락세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을 보면 이대로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는 시장이라 하면 좋아요. 좋은데 둘 다 각자 매도가 늘어날 이유랑 매수가 늘어날 이유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매도가 늘어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효과는 이 정도예요. 시세에 영향을 못 미칠 정도죠. 그러니까 매도가 더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보다시피 부담부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하거나 다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거나 팔 사람은 다 팔았거나 아니면 뭐 나와 있는 매물이 그 매물이겠죠. 근데 매수세가 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견이 다른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은 매매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전월세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근데 전월세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가 지난 7, 8개월 동안 늘었을 리가 없어요. 왜 그렇죠?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 부진. 여러분, 거래 부진은 뭔 뜻이에요? 간략히 얘기하면은 실수요자도 못 사고 투기꾼도 못 사고, 그러니까 집을 사서 전세 놓을 사람도 못 샀고 집을 사서 입주할 사람도 못 샀다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제공해 줄 사람이 더 이상 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주택자는 못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전세 공급이 늘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면 매매 시장은 공급도 없고 수요도 없으니까 보합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수요가 늘어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월세 시장으로 왔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임대차 3부 만료가 되면 수요가 늘어날 확률은 높은데 공급이 늘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은 얘가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효과냐면 매매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수요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많은 분들이 거래가 없으니까 시장이 무조건 침체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KB나 실거래가를 보잖아요, 여러분. KB나 실거래가를 보면 놀랍게도 시장은 하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없어요.
하락한 지역들은 있지만 제가 뭐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지역들은.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선을 그리면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상승률이 하락했다가 좋은 지역은 12월 달 넘어서 1월 달에 이미 회복을 했고요. 느린 지역들은 2월 달부터 한 3, 4월 달, 지금 4월 달부터 회복한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상승률이 크진 않지만 시장은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부진한데도 가격 하락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자, 매수자가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여러분이 준비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